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시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압을 구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류회로와 교류회로가 있었죠. 직류회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쓰면 V는 뭐라고 쓰죠? IR이라고 쓰죠. 이건 일반적으로 직류 때 이렇게 많이 쓰고. 자, 교류에서는 똑같아요. V는 I 곱하기, 여러분 교류에서는 여러분 저항 성분이 콜도 있고 뭐가 있어? 콘덴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류에서의 교류 저항을 나타내는 임피던스를 썼었다. 그러면은 요 임피던스는 무엇과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항 R과 유도성 리액턴스 XL과 용량성 리액턴스 XC, 얘네들을 다 합쳐서 퉁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임피던스라고 했었던 거죠. 기억 안 나신다고요? 기억나셔야 돼요. 얘는 이제 저항이고 얘는 뭐예요? 유도성 리액턴스. 얘는 뭐예요? 용량성 리액턴스. 쉽게 말하면은 이 친구는 코일의 저항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친구는 뭐예요? 콘덴서의 저항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요 아래 첨자가 L이 붙었냐 C가 붙었냐에 따라서 콘덴서의 용량성 리액턴스인지 코일의 유도성 리액턴스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다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 한번 살펴봤고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내용 있나? 저항이 6ohm이래요. 지금 XC라고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어? XC. 그럼 얘는 뭐예요? 용량성이야? 유도성이에요? 여러분, 용량성이에요.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임피던스 Z는 저항 플러스 마이너스 J의 X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도성이냐 용량성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J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J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금 용량성이에요. 용량성.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J의 8이야. 만약에 XL로 돼 있었다. 그럼 플러스 J의 8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랬을 때 이 친구 두 개를 뭐로 접속했대? 직렬로 접속했대요. 그리고 나서 전류를 흘렸더니 몇 암페어 흘렀대? 10암페어가 흘렀다. 이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전압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럼 무슨 전압이에요? 선생님 아래 걸리는 전압을 물어보는 거예요? 콘덴서의 전압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전체 전압을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전압 물어보면은 전체 전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랐다고요? 지금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저항 R이 있고요. 여기 콘덴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전원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전원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이 흐르는 전류 I가 몇 암페어다? 10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저항에 몇 옴? 6옴. 그 다음에 요 콘덴서의 용량성 리액턴스가 마이너스 J의 8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임피던스는 나왔네. 임피던스 Z는 6 마이너스 J의 8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공식, 여기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전류만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전류 바로 곱해 볼게요. 10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6 곱하기 10은 60.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8 곱하기 10은 80이죠. 다만 부호만 마이너스라는 거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 친구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유도성 리액턴스다라고 하면은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끝내지 말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전압이 V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렇게 표현됐어. 60에 마이너스 J의 80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크기는 여러분 크기 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죠. 60의 제곱에 플러스 80의 제곱은 얼마다? 100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표현할 때는 우리가 100볼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안 내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건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이렇게 냈던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는 보라색입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가볍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완전 오발탄 요거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전동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발전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기출문제들이 있었죠. 일단 정답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자, 여기에서요. 여러분 힘의 방향 또는 움직이는 방향은 몇 번째 손가락이야?
첫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FBI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손가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은 그렇게 이제 가볍게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렌즈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유도기 전력의 크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었죠. 그러면은 렌즈의 법칙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패러데이 법칙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패러데이 법칙 먼저 잠깐 써볼게요. 패러데이 법칙 2는 n에다가 곱하기 dt분의 d파이였죠. 자, 여기까지 표현하면 간단하게 패러데이 법칙이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친절하게 방향성까지 표현해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렌즈의 법칙이 되는 거죠. 자, 플러스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 됐던 렌즈의 법칙이 됐던 이렇게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유도기 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요걸 식을 살짝 바꿔볼게요. E는 N 대신에 L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인덕턴스 L 곱하기 DT분의 DI다.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렌즈의 법칙이 나오는 거다.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 친구하고 번갈아 가면서 잘 쓰고 있답니다. 요거는 뭐예요? 시간이죠. 요거 DI는 전류의 변화, D5 자속의 변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메 법칙. 이것도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오메 법칙 뭐예요? V는 IR이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설명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는데,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왜? 너무 쉬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말로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연습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께서 시험장을 가셨는데 문제를 한번 읽어봤어. 근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보기에 0이 보여. 그럼 0 찍으세요. 확률적으로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자, 농담 아니에요.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원통 코일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 여기서 키워드 여러분 요거 별표 칠게요. 직교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한 친구는 이렇게 되고 한 친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직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하고 서로 쇄교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겠지. 그러니까 자석이 쇄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는 그대로 빵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실무에서 사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철탑 보면 여러분 쭉 전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엄청난 전류가 흐르겠죠? 엄청난 전류가 흐른다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자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통신선을 가설하려고 그래. 근처에다가. 근데 통신선을 얘하고 나란히 이렇게 여러분 가설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이 자석이 여기에 넘어가서 영향을 많이 주겠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통신선이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지나가냐? 이렇게 직각으로. 직교로 하게 되면 거의 영향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0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가 전기자기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보라색이죠. 쉽게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쉽게 끝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cm당 권선수가 10인 밑줄, 여러분 같이 밑줄 긋는 거예요. 무한 길이. 여러분 무한 길이 무한대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돼. 무한장 긴 솔레노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A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의 외부 자개의 세기는, 자, 여기다가 별표 한번 칠게. 지금 문제에서 무한 앤드 뭐예요? 외부야. 요 두 가지 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 빵이에요. 알겠죠?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거 뭐예요? 솔레노이드 코일이죠? 그러면은 이 코일을 지금 감아놓고 여기다 이제 전류를 흘렸어. 그럼 안에서 뭐가 발생해요?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가 아니었다면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자기장이 뜨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한히 길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 터널이라고 생각해봐. 이 안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얘가 가는데 이 터널이 안 끝나. 그럼 여기서 자동차가 빠져나올 수 있어?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오죠. 이래도 이해 안 간다고요? 그냥 정답 외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가 강사로서 이렇게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오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가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열의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러면 태양은 여기 있고 지구는 여기 있어. 지구가 더 크게 그렸네.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지구하고 태양 사이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진공이죠. 그런데도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그게 왜 그래? 이 태양의 빛 에너지가 전자기파래서 그러죠. 그걸 우리가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대류. 이거는 라면 끓일 때 여러분 뽀글뽀글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표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찬물이 다시 내려오죠. 요거 도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도. 시뻘거지게 달궈진 거 만지면 뜨거 안 뜨거? 뜨겁죠? 예, 그게 전도죠. 그럼 확산은? 정답 확산이죠. 확산은 예를 들어서 이제 냄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향수를 칙칙 뿌렸어요.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퍼지면서 농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퍼지는 거. 이걸 우리가 디퓨전, 확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